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매일 협상을 하며 다른 사람과 합의를 이루기에 애쓰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협조적인 태도로 협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난감할 때도 많다. 예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지만 현실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노인 경우가 허다하다. 직장인의 전형적인 하루를 떠올려 보자. 아침 식탁에서 당신은 새 차를 구입하는 문제로 배우자와 논쟁을 벌인다. 당신은 이제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요. 회사에 출근한 당신은 상사와 아침 회의를 갖는다. 당신은 심사숙고해서 준비한 새 프로젝트 제안서를 상사에게 설명하지만 상사는 이내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건 벌써 시도해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던 거 아닌가? 다른 대안을 가져오게. 당신은 점심시간에 새로 구입한 불량 토스트기를 환불받으러 간다. 하지만 가게 판매원은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그게 우리 가게 판매 수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후가 되어 당신은 이미 구두로 합의가 끝난 계약건에 서명을 받으러 고객을 찾아간다. 그 계약을 따내고 동료들에게 한껏 자랑했던 당신은 이미 제조 담당 부서와 필요한 협의까지 마쳤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 미안합니다. 15% 할인을 받지 못하면 구매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켠 당신은 비행기가 납치되었고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들이 승객 모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된다. 인질의 가족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미처 날 때는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는 게 가능하기나 할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아이와 말다툼을 벌인다. 얼마 전에 구입한 딸아이의 휴대전화 요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딸아이에게 전화요금을 아껴 쓰라고 말하자 딸이 소리친다. 그러니까 요금제를 한 단계 올려달라고 했잖아. 친구들은 쓸 수 있는 통화량이 나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딸을 달래보려고 시도하지만 딸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뜻이 안 맞는 배우자, 고집 센 상사, 깐깐한 판매원, 까다로운 고객, 말 안 듣는 10대와 힘든 협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심지어 평상시에 마음씨 좋고 이성적인 사람도 협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루기 어려운 적으로 돌변하기 일쑤다. 협상은 시간만 잡아먹다가 우리에게 불면증과 위궤양이라는 선물만 안겨준 채 수렁에 빠지거나 결렬되기 십상이다. 넓은 의미에서 협상이란 쌍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합의를 이룰 목적으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상은 정식으로 협상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의견이 충돌되는 이슈를 논의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시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행위까지 협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잠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중요한 의사결정이란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나 가정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말한다. 그런 의사결정 중에서 우리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며 협상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거의 모든 경우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협상은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 모두에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협상은 공공 분야에서도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학교 이사회와 교원 노조 간의 대화가 결렬되고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다. 회사와 잠재 고객 간의 협상이 틀어져서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 우리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와 적성 국가와의 회담이 무의로 끝나면 그 결과는 전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협상에 의해 규정되는 셈이다. 사람은 유연하게, 문제는 강경하게.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협상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협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협상이라고 하면 긴장감이 감도는 정면 대결이나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에서는 유연한 태도로 관계를 지키려 하면 자기의 입장을 포기해야 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할 대안이 있다. 바로 공동문제 해결 방식이다. 공동문제 해결이란 유연함과 강경함을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로 나누지 않고 이 둘을 결합시킨 개념이다. 즉, 사람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자는 의미다.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협상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공격하자는 것이다. 협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사이좋게 옆으로 나란히 앉아 공동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정면 대결 양상을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틀로 바꾸자는 말이다. 공동 문제 해결은 입장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어간다. 쌍방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즉 서로를 대립하게 만드는 각자의 걱정, 욕구, 두려움, 희망 등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옵션들을 모색한다. 이렇게 틀을 바꾸면 효율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협상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승진과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상사가 회사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협상이 곧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공동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상사는 당신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면 당신은 현재 연봉으로는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거나 경력을 쌓아가는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댈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줄 방법을 함께 연구할 수 있다. 당신이 업무를 더 맡거나 회사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 모자란 자녀의 학비를 충당하고 그 융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내년에 승진을 약속받는 식으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은 당신뿐 아니라 상사의 이해관계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다. 공동문제 해결은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며 불필요한 대립을 줄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준다. 그리고 더 협조적인 관계로 이끌어주어 서로의 미래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